안녕하세요. 안양예술고등학교 인문학 동아리 문파로스입니다. 여러분은 추 그리고 예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추는 단순히 미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상 속에서 뉴스나 책을 읽다가 예술, 추와 미에 대해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온파로스에서는 그러한 예술 속 추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책 추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책의 1장인 고대 세계의 추를 더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글을 통해 옛날 사람들은 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들이 추를 어떻게 표현하고 바라보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에 대한 시각을 크게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고대 동양, 중국의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아는데 이는 추한 것이고 모두 선함을 선함이라고 아는데 이는 악함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상대적으로 생기고 쉬움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김과 짧음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높음과 낮음이 상대적으로 의지하며 음과 성이 상대적으로 어울리고 앞과 뒤가 상대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즉, 추한 것과 아름다움, 선과 악 등 우리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들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추라고 판단한 것이 아름다움일 수도 아름다움으로 여긴 것이 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자는 추를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서양은 추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서양 철학자 플라톤의 추에 대한 언급은 파르메디네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파르메디네스에서 더러운 이데아, 선한 것들의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데아를 관념으로 해석했을 때 추는 관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플라톤은 추는 이데아의 세계와 비교할 때 불완전한 물리적 우주의 한 양상으로서 오직 감각 가능한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추는 관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서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추에 대한 그의 견해는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그는 조화의 결여로 이해되는 추는 영혼의 선에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추한 것들에 대한 묘사를 삼가하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그는 감각할 수 있는 실제는 완벽한 이데아 세계에 대한 어설픈 모방에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관념적인 것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각각에 해당하는 이데아에 적합한 한 모든 사물에 어울리는 미의 등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의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들 각각은 그보다 우월한 것에 비해서는 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플라톤은 하나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월한 것에 비해서는 추하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노자는 추나 미와 같은 관념적인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철학자인 플라톤과 동양의 노자의 의견은 꽤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대부터 옛날 사람들은 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루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찰하고 고민한 결과 어느 정도의 공통된 견해를 가지게 되기도 했고요. 미에 대해서만 고찰하거나 세계가 미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도 추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던 것처럼 당시의 그리스 문화에서 사람들은 세계가 전적으로 아름답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화들을 괴기한 것 또는 어떤 과오를 표현하거나 추를 예술의 형태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화에서 절름발이인 헤파이스토스가 최고의 예술가라고 묘사된 것처럼요. 오늘 저희 온파로스팀의 영상은 움베르토 에코의 추의 역사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책의 앞부분인 고대 세계의 추 파트에 대해 다루어 보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 이후의 추는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대를 넘어 중세시대부터 산업혁명시대, 오늘날의 추까지 추의 역사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넓고 무궁무진합니다.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기셨다면 삼덕도서관에 방문하여 움베르토 에코의 또 다른 책인 미의 역사를 찾아보세요. 이외에도 추의 역사와 비슷한 흐름의 책인 추의 미학, 세계의 동화 등의 책도 도서관에 있으니 오셔서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들로 독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양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독서 마라톤 대회 알고 계셨나요? 기간 동안 정해진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대회로 독서를 즐기면서 동시에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서 마라톤 대회는 11월 30일까지 접수 마감, 12월 21일에 최종적으로 종료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해보세요. 혹시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도서관에 방문하기가 번거롭거나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택배 대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배 대출 서비스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신청한 도서관 책을 택배를 통해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배달부터 반납까지 모두 택배로 진행되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택배 대출 서비스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장애인 회원을 위해 마련된 두루두루, 장애인 회원, 국가유공 상의자, 장기 요양 대상자를 위한 책나래까지.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우셨다면 삼덕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이번 기회에 독서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양예술고등학교 인문학 동아리 옴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